윤석열 정부가 모레 이르면 29일 소폭 장관급 개각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차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다잡는 쇄신 효과를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자리를 옮길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당대회였는데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때 뭐 이미 전당대회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아직 좀 남았는데. 예. 뭐 정치인들은 정치로 궁극적으로는 돌아가야죠. 오늘 또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네, 이렇게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요. 윤석열 정부의 개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르면 2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각이 거론되는 장관급 인사 이 네 곳입니다. 하마평이 돌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각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연세대 이정훈 교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경력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요.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인권대사를 지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한이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기권할까 그것을 전화를 어디에 합니까 여러분? 북한에 합니다. 북한에. 사드를 배치할까 말까 그것을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중국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배치합니까? 미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 숫자는 500여 명 정도이지만 북한 당국은 정작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각각 3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젠 지적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반국가 발상입니다.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장관의 경우에는 탈원전 관련 기조 더 명확히 하라 이런 우회적인 언급이 있었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당시에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나라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 시료를.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가서 또 시료를 또 별도로 채취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네, 이미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거론이 됩니다. 이 특보의 경우에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행적 등으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김홍일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수사를 지휘했고 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2과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첫째, 불편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한다.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한다. 네, 사실 개각이 아직 가시화되기도 전이지만요. 야당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작 정책 혼선과 분란을 초래했던 국토부나 교육,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요. 이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고집불통 인사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인내심 시험하는 내 맘대로 고집불통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인선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사단의 총동원이자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했었죠. 대통령이 직접 장관이 했으면 2년은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카드가 바로 인적 쇄신, 즉 개각 카드인데요. 보통 취임 1년이나 신년, 명절을 전후한 시기가 계기가 되지만 지금은 취임 1년 1개월여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각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개각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방점은 오히려 장관보다는 차관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개 중 10개 안팎의 부처 차관 교체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와 건설 노조를 비롯한 노동개혁 문제, 또 해양수산부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요. 환경부에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또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탄핵 재판 중이라서 공석이죠. 차관이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정무직인 장관이 아니라 실제 부처 공무원들을 장악해야 하는 차관직에 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보낸다는 것, 대통령실이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국정기조 명확히 공유가 되겠죠. 다만 장관은 허수아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자신하고 일체화된 그걸 뭐 동일체된 생각이 비슷한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국무위원이 되는 게 좋겠다. 차관으로 보내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쁘게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되는 거죠. 네, 장관이 아닌 차관 교체, 현실적으로 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계산이 깔린 듯한데요. 보통은 야당이 주도하는 이 청문회, 자칫하면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게 민주주의고 전공법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국정 철학과 노선을 검증받는 이 청문회를 피하고 차관만 대거 교체하는 거 편법이라는 겁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죠. 우리나라 왕정이 아니니까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돼 있죠. 주권자인.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체 대상이 된 장관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권영세 장관은 사선 중진의 대통령 측근, 복심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인물이죠. 총선을 앞둔 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당에서 이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리더십도 김장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어떤 미션 받고 들어오는 위기가 있을 때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좀 안정화됐고 최근에는 좀 잘해요, 제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뭘 잘을. 네, 그런데 이 권 장관의 지역구 이태원 참사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용산입니다. 권 장관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박기영 용산구청장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박 구청장은 최근 보석 허가를 받고 재판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서 이 부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박기영을 구청장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유가족 모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 모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박기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재판부는 박기영을 엄중 처벌하라!
네, 개각 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꾸준히 차출설이 돌고 있죠. 총선이 위험해지면 언제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등장하면 이른바 검사공천 프레임이 가동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다들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 정부에 좀 만약 필요한 장관이라면 충실히 또 장관직에 지금 임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뭐 섣불리 지금 현재 장관직에 일하는 사람을 섣불리 총선의 역할론을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먹방과 단식으로 다투고 있는 여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경북 성주에 가서 참외 먹는 먹방을 했는데요. 사드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야당이 그동안 괴담을 퍼뜨렸다고 공격했습니다. 깎아서 먹고 가야겠다. 이거 자매값 내라. 야, 맛있게 미치는 거 같다. 자매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먹어야 돼. 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 우리 기자분들도 좀 드셔야 되는데. 좀 드세요. 엄청 달다. 와,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야, 사드가 왔다 가니까 손잡아가 카메라를 막 그렇게 만들고 튀기나 하니까. 첫해는 참외가 고등학교 쳤다가 서서히 했는데 그거 괜찮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괴담했다고 해가지고. 네,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도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 얘기인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단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로 단식 8일 차인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어제부터는 우원식 의원이 동참을 했는데요. 단식 농성의 천막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안전성을 우려하는 걸 괴담으로 치부하는 여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농도를 하나도 재본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고 계속 축적되는 건데 섞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체에 누적돼 가는 건데 결국 세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공격을 하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건 괴담이고 마셔도 된다는 건 괴담이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 가서 막 먹방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미디 하는 거죠. 코미디죠.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코미디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단식에 대해서 극단적 방안을 동원해서 진실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서도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여당의 방식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를 비판하려고 성주 참외를 먹는 것 선동이고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김기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동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물을 어쨌든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쟁으로 삼지 말고 정말 건설적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저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저는 그래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지? 왜 사드하고 비교하지? 갑자기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교를 하면서 괜찮다? 괴담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괴담이에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월 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이후가 될 거라는 일본 언론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르면 29일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정부 여당 친정체제 포석, 먹방 대 단식, 여야 오염수 내전,